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당대회장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바로 밀워키 현장으로 가보죠. 김필구 특파원, 뒤로 철제 펜스와 경고문 같은 게 보이네요. 예,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중 총격으로 부상당한 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경비가 한층 강화되면서 행사장인 파이서브 포럼 주변에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2m 높이의 철제 펜스로 완전히 둘렀고요. 또 바리케이트로 차량까지 통제해 검문소로 들어오는데도 10분 이상을 걸어 들어와야 했습니다. 펜스를 넘으면 기소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바로 제 뒤에 붙어 있는데요. 주변 곳곳에 소총을 들고 있는 경찰과 군병력을 보면 농담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오늘 행사장 안의 열기 대단해 보이던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400명의 대의원과 지지자 또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밤 9시쯤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던 귀에 거즈를 대고 나타난 그에게 참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미 TV 토론에서도 상대방에게 압승을 거두고 또 총격에서도 살아 돌아온 트럼프에게는 이미 즉위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당수 지지자들은 호텔 주변에서도 밤 늦게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공화당 부통령 후보도 발표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먼저 트럼프 본인이 이제 낮에 대의원들의 호명 투표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후보가 된 건데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명을 두고 저울질했던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는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38살의 백인 남성, 신인 정치인을 택한 배경은 뭔지 이지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I'm a never Trump guy. I never liked him. 트럼프를 히틀러라고까지 하던 벤스는 정치를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했고 그런 벤스를 트럼프는 부통령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벤스는 백인 표심을 빨아들일 만한 존재입니다. 힐빌리, 즉 가난하고 배움과 거리가 먼 백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Living with an alcoholic or a drug user. Check. Living with someone who is depressed or attempted suicide. Check. 같은 백인이어도 기득권층인 트럼프를 보완할 카드인 셈입니다. 미국 유권자 중 백인 비율은 70%도 넘습니다. I think his story, his background really helps us in a lot of the places that you're going to need from the electoral college standpoint.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때 러스트벨트 표를 바이든에게 뺏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에서 넘어가면 불리한 주들입니다. 트럼프는 오하이오 출신 벤스야말로 이곳 노동자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원 결정도 나왔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를 유출해 말어라고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었죠.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가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이 대통령 임명이나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임기 때 임명이 됐는데 그간 판례와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선 중요한 사법 리스크 중 일부를 홀가분하게 털어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현장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녹취 보도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구명 로비의 창구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그 역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저희 JTBC가 자신들의 단톡방을 단독 보도한 뒤에는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배경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해병대 골프 모임 카톡방에서 1사단의 초대를 전한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도 송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도 사의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건 직후인 7월 28일 그리고 경찰의 사건을 재이첩한 다음 날인 8월 25일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에 따르면 그 사이 임 전 사단장이 실제 사의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송 씨는 지난 4월 통화에서도 관련 내용을 거듭 말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냐.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있으면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러는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송 씨는 JTBC 카톡방 보도 이후인 6월 말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대상으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경호처는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처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후보들 간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국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번졌는데 후보들은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 모두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몇 차례 가격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2004년 입당 이래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적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은 영상 속에서 싸움을 시작한 남성이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와 동행해온 걸로 보이는 자가 상대 후보 지지자를 집단 폭행했다며 해당 남성이 한 후보 근처에 머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선 해당 남성에 대해 캠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선 한 후보 연설 도중 관중석에서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왔고 시비 끝에 의제를 던지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에 기획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저희 지지자인지 뭐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한때 이들 중 일부가 자유통일당 소속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 후보와 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어진 일부 지지자들의 난투극이 또 다른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었다가 마을 주민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에게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복지관 주차장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 건물 3층에서 주민 2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 잃은 노인은 몸이 굳었고 숨을 잘 못 쉬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북 봉화 한 복지관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경로당에서도 다른 노인 한 명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소름 뻗어하고 사람이 얼음 걷고 가끔 붙어갖고. 하루 뒤인 오늘 오전 인근 시장 상인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4명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 모두 어제 점심때 같은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경로당 회원 41명이 단체로 식당을 찾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5명 가운데 4명이 중태입니다. 처음엔 식중독을 의심했지만 환자들 위 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성분이 뭐 2가지 금실자짜리를 살충제해서 뭘 가고. 이 4명은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 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이후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